예, 내란으로 망가진 한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번제 끝내주는 경제 6월 17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가 매일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해드리죠.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펀쿨색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경제에도 주는 시사점이 커서 네. 펀쿨색좌 기후 변화 이슈를 펀하고 즐겁고 멋지게 쿨하게 펀 영어 펀하고 쿨하게 영어로. 섹시하게 대처하겠다. 펀쿨 색이 그 섹시하게 펀쿨색좌라고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유명해진. 네, 그러니까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일본 특히 또 이렇게 세습하는 이제 그 정치가 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맞습니다. 총리했죠. 당시 이제 그 우정 개혁으로 일본 최대 개혁이라고 했었고 다른 이제 찬반 뭐 평가 많지만 그 아들이 다시 이제 또 그 유력 정치인으로 떠올랐는데 펀쿨 색좌는 사실 이제 뭐 그 이 약간 뭐 그 동어 반복적인 용어로 약간 희화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문층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약간 이제 그 정치적 능력이 좀 회의적인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아니 엄청 우리나라 네. SNS에도 네. 그거 비웃는 짤이 엄청 맞습니다. 돌아다녔어요. 고이즈미 신지로 당시 환경부 장관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막 뭐 일본은 기후 변화를 섹시하게 대응한다 그런다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이번에 좀 화제가 다시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급등해서 사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 1위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야, 펀하게 네. 쿨하게 섹시하게 총리 된다. 뭐 이렇게 지지율 그래프 하나 보시죠. 그 며칠 전 그래프인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20.7%로 1위고요. 지금 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사실 자민당인데 이제 자민당 안에서도 이제 완전히 그렇고요. 다른 이제 뭐 다른 당도 있지만 요거는 대국민 조사죠. 네네. 상케이 신문과 IPNN 여론조사인데 이대로 가면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이렇게 화제가 된 그래서 겁니까? 이제 이번에 그 저희 그 끝내준 경제에서 다뤘지만 일본 쌀값이 거의 지금 2배. 그러니까 맞아. 한국이 거의 3배 이상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보셨어요. 일본 쌀값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의 그냥 그 10년 넘게 그 2,000엔 초반, 5kg 2,000엔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5,000엔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그 한국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곡물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데 쌀만 지금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쌀값이 갑자기 이렇게 오른다라는 건 한국은 사실 아직 공급 과잉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쌀 그 경작률을 계속 줄이고 있고 재배 면적을 계속 줄이고 있고 쌀 농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이 이미 공급 과잉이 아니라 지금 약 공급 부족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쌀값이 오르고 있고 쌀 농가들이 이제 그 쌀을 안 내놓으면 쌀값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특히 농림족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가와 농림족 우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농협이 농림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 쌀값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그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쌀값을 안 떨어뜨리고 네네. 있다. 그리고 이제 농림적 의원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체 의원들 중에 뭐 10명도 안 되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농촌이 밀리죠. 도시 그렇죠. 의원들이. 그래서 한국은 일본은 이제 그 농림적 의원들이 굉장히 상당한 비중을 어디까지 농림적이냐 그 논란이 있긴 하지만 20에서 30% 가까이가 농업에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서 농림적 의원들이 함부로 이걸 건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카르텔처럼 돼 있군요. 그래서 이 쌀값을 오르는 걸 방치하고 있거나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쌀값이 오르니까 정부 비축미를 풀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쌀값이 올랐는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뭘 한 거예요? 왜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쌀값을 낮추려고 하는데 비축미라는 건 묵은 쌀이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은 일본은 또 이게 쌀에 대한 굉장히 높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달리 또 막 도정한 쌀을 커피처럼 막 도정한 쌀을 조그맣게 소포장으로 사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묵은 쌀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비싸다고 싼 묵은 쌀을 사 먹진 않죠. 여전히 그래서 쌀값이 굉장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비축미를 풀었는데도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축미를 풀었더니 그 쌀을 한꺼번에 다 사가버린 거죠. 누가 사갔냐? 일본의 JA라고 하는 이제 일본 농협이 농협에서 그 쌀을 사가가지고
풀지 않는 거예요. 농협도 카르텔의 일부인가 보네요. 그래서 농협이 카르텔 일부죠. 그러니까 쌀을 풀었는데 농협이 사가지고 이 마트에 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 여전히 그 도매와 소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 가격은 이제 묶어두고 도매 상인들이 쌀을 풀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쌀값은 2배 이상 불려지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부글부글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이즈미 이 신주로 아들 이제 고이즈미 와가지고 비축미를 풀되 이걸 되팔면 엄청난 징역과 벌금을 물리겠다. 되팔지 않으면? 네, 쌀 그 도매 상인들이 비싸게 팔면. 비싸게 되팔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거의 5,000원 가까이 치솟았는데 5kg 쌀을 이제 2,000원에 단값 미만의 쌀을 비축미를 푼 거죠. 풀었어요. 풀었더니 그 쌀값 2,000원 그대로 지금 소매가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중 가격은 5,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묵은 쌀이 반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쌀값이 떨어졌나 봤더니 쌀값은 고시가리 쌀은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 쌀은 오르고 있는데 비축미는 2,000원의 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싼 쌀을 먹기 힘든 분들은 2,000원짜리 쌀을 먹을 수 있게 된 거고 지금까지 2,000원 쌀이 나오지 않았어요. 비축미가 풀어도 비축미가 이 마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비싼 쌀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2,000원 쌀이 나오니까 이제 경제적 어려운 분들은 2,000원 쌀을 사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가 등판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2,000원 쌀을 사 먹게 한 것만으로도 전체 소매 쌀값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시장의 판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기가 치솟고 사실 있다. 생각해 보면 뭐 별거 아니죠. 비축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이 지금 이 100만 톤 넘게 있다고 해요. 그중에 20만 톤을 푸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20만 톤이면 1년 넘게 먹을 수 있는 그 쌀 생산이 갑자기 사라져도 1년 넘게 먹을 수 있는 쌀을 이미 정부가 비축하고 있다. 그걸 쌀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농림 트라이앵글이 그걸 이제 쌀을 정부가 푸니 그걸 사들여 가지고 풀지 않으면서 쌀값을 높게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쌀을 이제 이 쌀 건드리면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이 펀쿨색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쌀 건드리지 못하게 되고 낮은 쌀값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일본에서도 그 쌀을 살려고 비축미 살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비싼 쌀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싼 쌀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묵은 쌀이라고 해도 쌀이 뭐 크게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쌀 값에 대한 불만이 좀 해소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금 농림부 장관이라는 농림부 거죠? 장관입니다. 농림부 장관의 취임을 언제 했어요? 5월 21일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럼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는 농림부 장관은 딴 사람이었네요. 아니었고요. 근데 바뀌자마자 지금 바뀌자마자 그때도 저희 방송할 때도 비축미를 풀었는데 비축미가 어디로 갔나? 맞아요. 미스터리다. 일본 쌀값 미스터리. 비축미를 풀었는데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알고 보니 농협이 사가지고 농협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묶어두고 창고에 묶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에 묶어두고 그래요. 이 농가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이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100% 정부가 수매해가지고 정부가 쌀값을 통제를 하는데 한국의 반면교사겠죠. 이 독점 시장이 아니라 단일 시장에서 이 가격 컨트롤 못하면 이 국민의 주식인 쌀값이 엄청나게 치솟을 수 있다. 현주님도 걱정하시는데 한국도 쌀값 한 10% 정도 오른 것 같다. 체감 물가상으로. 한국 쌀값 보실까요? 지금 이제 한국은 한국과 일본 쌀값 비교해 보시면 한국은 거의 지금 일본에 비해 오르지 않았고요. 빨간색이 일본,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거의 토목마다 오른 게 있긴 있겠어요.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되네. 이거 한번 보시죠. 산지 쌀값과 소매 쌀값을 보시면 지난 10여 년 동안 파란색이 이제 산지 쌀값이고요. 노란색이 이제 소매 쌀값인데 거의 그 마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 쌀값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사실 그 정부가 비싸게 사주면서 그리고 정부가 이제 남는 쌀을 정부가 이제 창고에 비축하면서 이 쌀값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국민들은 일본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의 쌀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이제 쌀값을 또 수입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사실 외국 쌀값은 한국보다 또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쌀 먹지도 않는데 왜 쌀을 사들이냐. 그리고 양곡관리법 논란이 됐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양곡관리법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네.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들이자, 농가를 보호하자라는 법안인데 그게 지금 거부권이 됐고 지금 다시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일본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데이터로 넘어가야 돼서 일단 펑쿨 색자 너무 재밌긴 하네요. 그 쌀값 처리하는 거 보니까 좀 펀보다는 쿨인 것 같네. 쿨하게 뭐 비싸면 싸게 팔지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의 데이터 그래프 좀 보여주시죠. 네. 노인 취업자가 700만 명이다. 이 그래프 한번 놀라운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취업자 수 빨간색이 60세 이상 노인들인데요. 우와. 저게 지금 취업자 수. 네, 취업자 수. 그러니까 빨간색이 노인 60세 이상 노인들인데 거의 계속 오르긴 했지만 700만 명이 넘은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이고, 지금 오르는 게 근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2025년 5월 기준이고요. 6월엔 더 올랐겠죠. 지금 연두색이 이제 15세, 29세인데 아이고, 청년들은 한때 500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 368만 명까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연령대도 다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생각해보면 60세 이상은 다 그냥 일을 그만두는 환갑잔치하고 다 이제 쉬는 노인들인데 지금 노인들이 일을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숫자가 지금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연령대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 이게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놀라운데 이게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저 맨 밑에가 2023년이네요. 그 밑에 지금 표시한데 2024년까지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금 2년 단위로 됐기 때문에. 보라색 맨 오른쪽 보라색. 네, 보라색을 보면 60세 이상이 23% 그리고 50세 이상 23% 때문에 한국 일하는 노동자들의 46%가 50대 이상이다. 네. 그리고 15세, 29세, 20대 미만의 노동자들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과거에 보면 20대 노동자들이 40% 됐어요. 근데 지금은 13% 줄었고 지금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50대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들이 어디서 일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60대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잘 맞는 일이 있다면. 그런데 사실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계절적 일자리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정부 보조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노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실 동네 청소하는 일자리거나 동사무소에 취업해서 하는 그런 단기 일자리 비정규직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비정규직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대부분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고용률을 보면 노인들 빨간색이 노인들인데 겨울에는 일을 쉬시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이제 그 일을 줄였다 늘었다 하는 사실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이 상시적 일자리는 절반 정도 되고 대부분 다 늘었다 줄었다는 일자리들이고. 아까는 취업자 수였는데 이건 고용률이네요. 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도 사실 이제 그 등락이 있습니다. 근데 고용률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률은 그러니까 전체 그 사람 대비 전체 인원 대비 일을 갖는 사람들 비율이죠. 퍼센트. 사실 한국은 이게 또 되게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면 고용률과 취업률의 차이를 이게 사실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취업률을 하면 빨강과 파랑을 더해서 그게 분모가 되고 그 중에 분자가 파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률만 보면 굉장히 취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취업률이란 건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취업한 사람인가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아예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취업할 생각 없어요. 최근에 논란했던 건 쉬었음 인구. 젊은 층의 쉬었음 인구가 이제 그냥 쉬었어요. 그러니까 구직할 생각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실업자인데 한국만 그게 OECD 통계를 비교해 보면 저 그냥 쉬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통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은 사실 취업을 포기한 것이지만 사실상 실업자인데 이게 통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잡히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과 고용률 차이에 굉장히 격차가 큰데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쉬었음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우리 두 가지 뜨거운 뉴스 살펴봤고요.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